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칸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에 오른 로드리 역시도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드리는 길거리 축구를 즐기거나 지역팀 라요 마하다운다에서 공을 찼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역시 재능의 영역일까요? 로드리가 11살이 되던 해인 2007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드리를 영입하기로 결심했던 U11팀의 감독인 산티 엑스포지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또래 선수들이 이미 훨씬 앞질러 있었습니다. 전술 이해력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 훨씬 뛰어났으며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다재다능했죠. 로드리를 영입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는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로드리의 축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연령별 팀에서 루카스 에르난데스, 사울 니게스, 코케와 함께 가장 유망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로드리에게 큰일이 닥칩니다. 줄리안 무뇨스, 새로 들어온 유소년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축구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로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후배를 B팀으로 내려갔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로드리는 적응하지 못했으며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로드리는 비아레알로 향하게 됩니다. 비아레알은 로드리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후 로드리는 18살이 됐고 비아레알 아카데미를 졸업합니다. 프로 제안을 받았고 2014-15 시즌 비아레알의 리저브 멤버에 속하게 됩니다. 2년 후 2017-18 시즌 로드리에게 희소식이 찾아옵니다. 주전이었던 로베르토 소리아노의 장기 부상, 이걸 계기로 주전 자리를 깨차게 됩니다. 4-3-1-2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소화해내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로드리는 A대표팀에 소집되게 됩니다. 많은 발전을 이룬 후 2018-19 시즌 방출당했던 소년은 청년으로 성장해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 이적료는 2천만 유로, 등번호는 14번에 달았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로드리는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토머스 파티보다 뛰어난 활약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중원이 약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컴플렉스를 메워줄 듯 했습니다. 예상대로 로드리는 슈퍼컵에서 데뷔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입단 후 매경기 안정감 있고 기복 없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받았고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포함되었죠. 도합 47경기 3골 1도움의 스탯을 올린 로드리. 전문가들과 팬들은 로드리를 라리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뽑았습니다. 이런 활약을 본 빅클럽들은 로드리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2019년 7월 4일 로드리는 한 시즌 만에 맨체스터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로드리는 시메오네와 함께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메오네 밑에서 나는 나쁜 놈이 되는 법을 배웠다. 진정한 태클을 하고 상대팀에게 절망을 안기는 방법을 말이다. 진정한 경쟁이란 무엇인지 배웠다. 로드리는 이제 시메오네가 아닌 펩 가르디올라와 함께 스페인을 벗어나 영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맨시티에서의 데뷔전, 리버풀을 상대로 한 커뮤니티 실드 경기였습니다. 선발 출전하며 몇 차례 실수를 보이긴 했으나 팀의 우승에 일조하게 됩니다. 맨시티에서의 첫 시즌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페르난지뉴의 노세와 센터백들의 줄부상과 폼저하, 맨시티의 수비진 중 멀쩡한 선수는 로드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드리는 본 포지션이 아닌 센터백까지 봐가면서 출전했습니다. 결국 10월 23일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햄스트링 부상, 예견된 일이었죠. 맨시티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비진은 그야말로 허벌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1월 11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12라운드 리버풀전 선발 출전하며 19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그 후 로드리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우승을 차지하는 등 꽤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19-20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도합 52경기 4골 2도움, 미친 듯한 혹사를 당한 로드리. 그럼에도 평가는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페르난지를 대체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평이 전반적이었죠. 하지만 첫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 붕괴된 수비진 등 힘든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드리는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21 시즌, 저번 시즌 너무나 처참했던 수비진의 보강을 위해 벤피카의 후벤 디아스와 본머스의 네이선 아키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렇게 로드리의 맨시티 소속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새로 영입된 후벤 디아스와 한 골 탈퇴한 존 스톤스, 수비가 약점이었던 맨시티는 순식간에 수비가 강점으로 변모합니다. 수비진에 힘입어 로드리도 저번 시즌에 비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강한 수비에 보탬이 됐죠. 그렇게 맨시티는 시즌 중반부터 파죽 기세로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35라운드, 3라운드를 남겨두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번 시즌 리옹을 상대로 아쉬운 탈락을 뒤로하고 이번 시즌 신주각에선 메넨클라트바하를, 8강에선 도르트문트를, 4강에선 파리 생제르맹을 차례로 깨며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토너먼트에서의 패배 고질적인 명장병이 이번 시즌은 발동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즌 후반기 잘 나가는 팀에 비해 로드리는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번 시즌부터 혹사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해 폼이 급격히 떨어지고 계속된 실수를 하며 심리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로드리가 가장 필요했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로드리는 출전하지 못했고 페베 균도와 원볼란테라는 명장병이 결승전에서 발동되며 돌풍의 첼시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두 번째 시즌, 카라바오컵과 리그에서 우승을 하며 우승컵은 2개나 들었지만 로드리 개인에게도 팀 맨시티에게도 아쉬움이 남으며 2021 시즌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유로 2020. 하지만 로드리는 부스케츠에게 밀려 선발보다는 교체로 많이 출전합니다. 스페인은 4강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작된 2021-22 시즌. 이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로드리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수비면 수비, 탈압박이면 탈압박,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볼배그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에서 최고점을 보여줬습니다. 최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한 로드리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역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어이없는 탈락, 호드리고 매직에 당하며 연장 혈투 끝에 4강에서 탈락합니다. 그래도 맨시티에게는 아직 한 개의 트로피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죠. 맨시티는 리버풀과 엄청난 접전을 이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은 38라운드에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38라운드. 전반 37분과 후반 69분. 득점이 터진 것은 맨시티가 아닌 아스톤 빌라였습니다. 우승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 빌라의 2점차 리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76분. 균도안이 희망의 끈을 잡습니다. 스코어는 2대1이 됐고 2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로드리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타디움은 아수라장이 됐고 3분 후 균도안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맨시티는 단 5분 만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맨시티가 극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합니다. 도합 46경기 7골 2도움. 로드리는 클러치 능력까지 갖추며 다시 한번 팀의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펩 과르디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의 상황을 더 잘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플레이 방식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느낍니다. 성장한 로드리. 시즌 종료 후 페르난 주니어의 이탈로 로드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212 시즌이 마무리됩니다. 새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들필더로 발전한 로드리. 그렇게 223 시즌이 시작됩니다. 2022년 7월 12일 지난 시즌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5년 재계약을 했고 더불어 로드리의 로테이션 역할을 해줄 칼빈 필립스도 영입하게 되죠. 많은 기대를 받고 시작된 223 시즌. 새로 영입된 해결사 홀란드와 함께 승승장구하던 맨시티. 하지만 6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16라운드 브렌트포드전 등 잡아야 할 경기에서 승점 드랍을 하며 아스날에게 선두를 내줍니다. 맨시티는 아쉬움을 안고 월드컵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로드리의 첫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이 대회에서 대회대대 로드리는 본 포지션이 아닌 센터백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로드리는 카타르 월드컵 평점 4위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16강, 돌풍의 모로코를 만나 유로 때와 같이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재개된 시즌.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던 아스날과의 12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아스날과의 승점차를 좁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겨울 이적 시장 칸셀로의 이탈이었죠. 칸셀로가 맡던 공격적인 역할을 로드리에게 부여하며 로드리가 맡던 후방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인버티드 센터백인 스톤스에게 맡겼죠. 이 전술 변화가 완벽하게 먹히며 맨시티는 리그에서 12연승을 달립니다. 그 후 아스날의 노팅엄전 자폭과 함께 36라운드 리그 우승까지 확정지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2021 시즌을 연상케 했죠. 16강에선 라이프치히를 합산 스코어 8대1로 깨며 8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8강 로드리의 공격적인 역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뮌헨을 상대로 넣은 환상적인 골. 이 골에 힘입어 맨시티는 뮌헨을 잡아내며 4강에선 레알 마드리드를 저번 시즌에 복수라도 하듯 5대1로 대파하며 다시 한번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FA컵과 리그는 각각 맨유와 아스날을 깨며 우승을 한 상황. 마지막 퍼즐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결승전. 하지만 20분경까지 선수들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실수가 없다시피 했던 로드리의 실책들. 빌드업 과정에서도 미스가 많았죠. 그리고 29분 최악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에이스 더브라이너의 부상. 모든 게 2021 시즌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인테르가 경기를 잘 풀어내며 맨시티는 고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 공격을 주고받던 경기. 68분 맨시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칸지의 실바를 향한 패스. 공은 연결이 됐고 실바는 컷백을 시도합니다. 아체르비를 맞고 굴절된 컷백. 이 공은 로드리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터진 로드리의 골. 2021년의 서름을 갚아냅니다. 그대로 종료된 경기. 맨시티와 로드리는 2023년 진정한 승자로 등극합니다. 이 시즌 로드리는 한마디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칼빈 필립스의 부진으로 인한 혹사 역시도 이겨내며 시즌 52경기를 출전했죠.
공수 양면에서의 뛰어난 활약과 저번 시즌에 이은 엄청난 클러치 능력. 이 시즌 로드리는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과 MVP, PFA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며 자신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해낸 맨시티와 로드리. 로드리는 그 다음 시즌까지도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23-24 시즌 역시도 리그를 우승하며 리그 4연패와 5관왕을 달성해내며 역사를 쓰게 됐죠. 게다가 선발 출장 시 74경기 연속 무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며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4일 로드리의 두 번째 유로가 시작됩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 첫 경기 강호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대0의 스코어를 내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아니다 다를까 스페인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죠. 16강 조지아를 4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8강에서 만난 우승 후보 독일을 상대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4강에 월드컵 준우승팀 프랑스마저 이기게 되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전에서 비록 로드리는 부상으로 일찍 교체 아웃됐지만 2대1로 이겨내며 앙리 들론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즐거웠던 유로를 뒤로하고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시즌 시작 후 로드리는 2시즌간 128경기라는 미친 혹사에 지친 듯 너무 많아진 경기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결국 2024년 9월 23일 로드리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로드리는 엄청났던 활약을 기반으로 2024년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최고의 선수 로드리 역시도 커리어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방출을 당했던 경험도 결승전 패배의 경험도 많은 실패가 로드리의 성장에 있어 밑거름이 됐죠. 그리고 현재 로드리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수 생활에 위험한 십자인대 부상. 그래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로드리는 다시 이겨낼 것이란 걸. 언제나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던 축구의 정점에 도달한 세계 최고의 선수. 하지만 부상으로 팬들은 한참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비니시우스 팬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모두 이 선수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하루빨리 로드리의 응원가가 다시 울려 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출당했던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로드리의 이야기였습니다.